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4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또 제2의 라드악연 사태가 일어났네요. 자, 또 하한가가 5종목이 나왔습니다. 네, 비슷한 흐름이에요. 동일산업 주가 움직임도 좀 비슷했고요. 기업이 영위하는 바도 비슷했고, 2020년부터 38,000, 4만원 하던 게 거의 23만원까지 치솟고 급락이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특별히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을 거예요. 네, 엄청난 성장 산업도 아니었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 별로 지금 특별하게 움직일 만한 이슈가 없는데, 그렇죠? 네. 부품 회사, 특수강, 선제 자동차의 기관 산업 전혀 뭔가 지금 시장하고 맞지 않은데. 대주 지분 높고 유동 주식수 작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용이 좀 걸려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뭔가 이상 현상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시중 비율도 지금 계속 보시면 7-8%대, 그렇죠? 뭔가 좀 조짐이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또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동일산업, 그 다음에 동일금속, 같은 맥락이죠. 같은, 그 다음에 만호제강, 김상환. 지금 보면 이 철강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만원짜리가 7만원까지 7배나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다는 거죠. 재무적으로 그러면 7배 상승했냐 보면 전혀 실적에 기반하지 않았거든요. 매출이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이 걸린 거죠. 적jan이 걸린 거죠. 대한방직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적자인데요. 주가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대한방직도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움직여 버린 거죠. 만원짜리가 지금 5만원까지 5배 올라갈 만한, 납득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이 2천원짜리 8천원 한 3-4배씩 다 올라간 주식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이상한 기류가 신호가 포착된 거죠. 그러면서 동일 시점에 다 같이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다다닥 방림, 대한방직 시작하고 한 12시 전후로 해서 다 하한가가 나왔네요. 12시, 그렇죠? 소문이 이제 같이 퍼진 거죠. 이상하다, 다다닥 매도가 이제 쏟아져 나온 거죠. 물량은 동일산업은 물량이 별로 많지 않네. 18만 주, 19,000주.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는 물량이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가 크진 않아요. 다 대부분 지금 2천억, 3천억. 그러니까 좀 요쪽은 사이즈가 좀 작은 작전 세력이었다. 라다기아는 좀 굵직굵직하고 큰 손들 막 10억씩 20억씩 하는 사람들이 장난이 좀 친 것 같고, 요쪽은 한 2-3억씩 1-2억씩 몇천억씩 하는데, 몇천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몇천만원씩 해가지고 자질자질하게 해서 노가다 해서 열심히 주가 부양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작은 계좌를 가지고, 아니 소수의 어떤 특정인들이 자금력을 모아서 사모펀드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사모펀드 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개인들이 계속 주식을 가지고 놀았던 흐름이어가지고, 수급 쪽으로 보면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동일산업.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좀 라다기안 비해서 좀 규모가 다 합쳐도 지금 1조가 시총이 다 합쳐서 한 1조 내외니까요. 그럼 30% 빠졌다 해서 3천억 정도 빠졌으니까 이제 내일 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의 문제인가, 또 지난번 전 CFD 계좌로 장난을 친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또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나 알아보겠죠. 일단 금감원에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SG 사태는 조금 이제 성격과 규모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은 좀 비슷했으나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리고 규모가 좀 다른 것 같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뭔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장난을 치든 국내 기관 투자자가 장난을 치든 어쨌든 장난을 안 쳐서는 지금 돈이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자, 1번 시장이 전체적으로 풀린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 2번 우리 지금 경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3번 뭔가 그러면 개인들이나 뭔가 이렇게 펀드나 주식 쪽으로 수급 쪽으로 뭔가 유입이 들어오는 게 있다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딱 한정된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를 거 잘라서 수익 낼 거 수익 내고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똑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만 움직이는 거죠. 안 움직이는 아이들은 그냥 개처럼 그냥 계속 행보하고 있고요. 움직이는 아이들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문제가 있다, 뭔가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다 라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보십시오. 비자 크게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냥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네, 뭐 이런 미국의 통신주, 보잉, 은행주, 엑슨모빌 뭔가 움직임이 뭔가 크진 않죠. 반면 이제 최근에 움직임을 줬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엔터주나 2차전지처럼 급등을 해버리고, 이쪽도 특정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는 다 그냥 곤두박질 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나 저쪽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걱정입니다. 저도 이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갈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오늘 또 우려했던 이제 사태가 이제 2차전지 쪽에서 하나 또 터진 게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또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이제 괜찮아지나 올라오나 싶어서 쫓아간 사람들은 10% 이렇게 맞아버리고, 이러면 도무지 이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등주는 또 급락해버리고, 예, 급락주는 신저가 만들어버리고, 이런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의 아주 매우 힘든 그런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러면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겠죠. 펀드도 잘 안 들어오겠죠. 시장은 정체됐으니까 뭐 수익률이, 은행 수익률이 지금 이자를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물가도 좀 진정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애매모호하고 금도 애매모호하고 뭐 하나 제대로 시장이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뭔가가 없거든요. 그래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다. 금값도 보면 크게 움직임이 없거든요. 예. 국제유가 하락하고 뭐 그냥 해외여행이나 가야 되겠다. 예, 돈 많이 버신 분들은, 그냥 돈 많으신 분들은 해외여행 다니시고 이제 남은 이 여생을 웰 라이프를 하시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할 게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뭐 금시장도 투자시장 전반으로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배당 받아가면서 배당주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제 좋은 주식을 투자했다가 사이클 걸려서 이제 투자 수익 내는 뭐 요런 전략, 그 전략은 뭐 제가 추구하는 전략인데, 어쨌든 배당을 받으니까 버티다 보면 배당 한 3번 4번 받으면 이제 몇십 프로 수익 나거든요. 그러면 뭐 1-20% 손실 나 있다 하더라도 뭐 큰 손해는 아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클 한번 딱 걸려버리면 2배 3배 쭉쭉쭉 뻗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뭐 테마라는 게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도 복고풍도 있고, 뭐 과거에 좋았던 게 또 다시 새롭게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업황이라는 게 영원히 불황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불황 뒤에는 호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다 이유가 있죠.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불황을 겪고 나면 이제 사업이 다 도산하고 폐사하고 뭐 생산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제품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제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오고, 가격이 올라오면 마진이 생기고, 마진이 생기면 이익이 들고, 이익이 생기니까 또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 업황이 화랑이 되고, 화랑이 되면 또 과부하 걸려서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바뀌고, 레드오션이 됐다가 또 폭망하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경제 상황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까.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또 이제 이 책 하나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제목이 안 나왔네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폰으로는 잘 나오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죠? PC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제가 폰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폰으로는 잘 나오는지. 커뮤니티 가면 네, 당신이 옳다.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정신과 박사님이신 것 같고요.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폰으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잘 나오네요. 어쨌든 내용인즉슨 총종 어렵네요. 충고, 그 다음에 조언,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비판. 나와있죠? 예, 잘 안 나와요. 예. 저번에도 느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 충조, 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서 고통은 소거하고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고통 속 상황 속에서 고통을 소거하면 몸소고 같은 거죠. 그 상황에 대한 팩트 대부분이 유실된다. 그건 이미 팩트가 아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될 리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확신하며 기어이 던진 말은 비수일 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일상의 언어 대부분이 충조평판이다. 그런 생각은 잊어. 너한테 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충고, 그 다음에 조언이죠. 그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충고, 조언.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 충고, 조언. 그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 말일 거야. 평가, 판단이군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제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너 너무 예민해. 평가, 그 다음에 판단.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별다른 사람 있는 줄 아니? 이거는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고 다 하는. 근데 이 마지막 말이 우리가 맨날 하는 거잖아. 다 거기서 거기다. 별다른 사람 없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네요. 공감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매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질문을 해라고 하네요. 그 아픔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한번 되물어 본다든지 더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공감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공감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공감이라는 게 이제 누군가의 이제 고통, 상처 이런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끼리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간 내용을 얘기하면 공감이 되죠. 근데 우리가 군대 간 얘기를 여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팩트입니다. 근데 여자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남자들은 공감을 못하죠. 여자들의 삶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우리가 군대 간 얘기를 할 때 여자들이 안 들어준다고 막 화를 내거나 왜 우리를 공감 못해? 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여자들은 자신들의 이 얘기들을 이제 했을 때 남자들이 공감을 못한다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좀 말을 좀 잘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공감도 잘 못하고 여자들은 표현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해상충 뭔가 남성과 여성의 어떤 대화의 물꼬에서 굉장히 남성들이 부족함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녀 탐구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성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들도 나와서 서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할 수 있게끔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몰라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알면 좀 덜 하겠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알면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덜 얘기하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였어? 그래? 잘 몰랐던 거죠. 나는 도움을 주려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 뭔가 없을까? 이 생각나는 게 이런 단어들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뭐 요즘에 보면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 뭐 옛날 같았으면 우리 때는 뭐 A형, B형, C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뭐 EFGAN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너는 어떤 스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최선인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이제 거북스러운 거죠. 본인이 본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내가 옳다. 당신이 옳다는 거죠. 너가 맞아. 너 힘든 게 뭐 너가 잘못돼서 뭐 너가 지금 생각이 부정적이어서 너가 뭐 잘못돼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맞아. 그래 그랬지. 그래 힘들었지. 고생이 많았지. 그랬지. 이제 이렇게 안아주고 따뜻한 얘기만 해주는 거가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고통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네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쳤을 때 그 친구한테 가서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너 왜 이렇게 뭐 생각이 왜 자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이런 얘기 따위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기까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떤 아픔들이나 고통들이나 상처들을 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네 안아주고 따뜻하게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베스트한.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 이 책이 가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가 살면서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는 지금 당장 삶에서 안 쓸 수 있지만 이거는 당장 내일이든 오늘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부모든 그 누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빨리 읽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지금 내가 살면서 뭔가 인간관계가 좀 약간 뭔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다. 뭔가 좀 약간 좀 외딴 섬에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좀 고독하다. 아니면 좀 약간 뭔가 좀 인싸, 뭐 아웃사이드,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약간 애매모호한 사람을 나 뭐지 이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빨리 읽어보십시오. 특히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좀 그래도 충분히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빠들, 그 다음에 좀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들 저처럼 서울 사람들은 좀 그래도 공감력이 남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부산 남자들이 한 10, 20이면 서울 남자는 한 50, 60?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3, 40대고 그 다음에 뭔가 아빠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있으면 주변에 뭔가 이렇게 좀 유대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하신 분들은 좀 난 매끄러웠으면 좋겠어, 좀 뭔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도 하지만 책 얘기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